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여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귀엽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갑작스럽게 지난주 휴방을 하는 바람에 네.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아쉽지 않으셨을까.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아, 전하고요. 뭐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는 성실 쥐였다. 그동안. 그동안 약간 가라에 맞지 않게 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향성과 맞지 않게 음. 성실하게 지금까지 계속 매주 방송을 녹음해왔던 것이에요. 네, 이미 과했던 것이에요. 네, 무리였던 것이에요. 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인이 되어서 지난주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원인 아니고? 아, 뭐 복합적인 그러면 이제 부모 탓해야 되고 세상 탓, 나라 탓해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네. 직접적인 지난주 휴방 원인은 저였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주연님 그래서 우리도 좀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오랜만에 그 방송을 쉬었다고는 하지만 뭐 중간에 간간히 보기는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연극도 받고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눈치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어떻게 좀 쉬어 보고 싶은데 내가 원인이 되고 싶진 않은 그 마음으로 사실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졌습니다. 아. 제가 먼저 쉬어갑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쉬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하다. 오늘 좀 지쳐 보이세요. 오늘 전에 녹음을 하고 왔거든요. 곧 나오는 신곡. 네. 그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의 이제 코러스 더블링을 하고 왔습니다. 저번에 메인인가 그거를 주보컬 녹음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얻는 음을 녹음하고 오신 건가요? 네, 그 전에 했던 보컬들 중에서 뭔가 좀 이제 수정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안 돼. 트로트요? 그런 식의 뒤에 깔리는 그쵸. 보컬을 오늘 물론 방금 이렇게 하신 건 이제 예시를 드신 거지 실제로 음원이 그렇게 녹음되진 않죠? 네. 아니요, 사실 들어갑니다. 아, 진짜? 안 돼가 들어간다고? 이거 굉장히 무대에서 흥을 돋우는 노래가 되겠네요. 네, 저는 사실 그냥 장난처럼 한 건데 이제 그 디렉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이거를 다 깔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은 죄송하다. 맨 마지막에 넣어달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관객 호응을 이끌어내는 파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한 스포일러. 네, 그런 걸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 넣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아마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네. 빠르면은 2-3주, 한 넉넉하게 하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곧 지읒의 신곡. 네, 조만간. 서울 여자를 사랑해선 안 돼. 기대됩니다. 네. 그러고 왔습니다. 지하다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왜 한숨부터 쉽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누가 우리 지하다를 힘들게 하노? 삶이 힘드네요. 근데 이거 전파를 타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께 부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 싶진 않고 좀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뭐 키어라면 행복하신 키어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저는 좀 지난 한 2주 정도 힘들었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노 지하다? 몰라. 집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뭐 총체적으로 아무튼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겨내고 지금 방송도 녹음하고 있고요. 근데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은 쉽시다. 시골집 키웠지. 오늘 그럼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무기한 휴식 들어가는 걸로. 그래, 이게 뭐 사실 우리 재밌자고 좋자고 하는 그렇지. 거지. 힘들면은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억지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거 재밌어서 나온 거니까 뭐라도 하면 조금 에너지가 차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네.
아무튼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알아서 잘 케어해 보겠습니다. 지하다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아니, 남겨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 취소. 취소해 주시고. 네. 지난주죠.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쉬어가지고 네. 바로 후기는 말씀을 못 드리게 됐는데 그 옆집 우주 연극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갈림길의 선여자. 네, 갈림길의 선여자. 네. 그 무슨 행사였죠? 이게 세계 여성 공연 예술 축제. 네. 거기에 글로잉 아티스트로 이제 오른 그 무대인데 글로잉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지. 글로벌 플러스 윙인 줄 알았어요. 몰라요. 아니 그래서 나도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못 보신 분들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귀띔을 했는데도. 그러게. 보라고 시골집 기어치 추천작이라고 이렇게 스토리에도 올리고 했는데 놓치신 분들 앞으로 이것이 재현이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까운 시일내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진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근데 이건 진짜 시골쥐 감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한번 진하게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작품 가지고 네네.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백상을 목전에 둔 그런 여성 극단의 어마어마한 공연을 놓친 걸 수도 있다. 진짜 엄청난 기회를 놓치신 거고 저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탓이에요. 이걸 놓친 것은.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게 재밌게 봤고 각종 여성 예술가, 퀴어 관련한 지방인 이 모든 정체성에 대한 개그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사실 그런 식으로 조합된 정체성을 다루는 작품이 많지 않잖아요. 지방, 여성, 퀴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되게 흔한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합된 걸 다루는 그런 작품이나 캐릭터는 많지 않았던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옆집 우주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루면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잖아. 아니 예술 다 자조적이고 서글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대가리 깨는 진짜 웃긴 골 때리는 진짜. 약간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런 저변에 깔린 어떤 의미들을 다 그냥 사치하고서라도 그냥 극 자체가 너무 재밌고 웃겼어요. 네, 너무 유쾌한 60분이었고 오랜만에 저는 극 공연을 봤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 공연이 정보가 뜬다면 또 알려드릴 것이고 공유해드릴게요.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극단 분 중에 한 분을 모셔서 또 저희가 게스트 방송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노리고 있죠. 그 캐스팅 담당 지연님이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해주시고 딱 데려오는 것으로.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납치 약간 범죄 예고처럼 됐어요. 일단 데려오는 겨. 일단 데려오는 걸로. 아무튼 놓친 분들 후회하십시오. 그럼 다음 오늘 에피소드 주제가 뭐죠? 오늘 에피소드는 제가 사실 시퀴즈를 하면서 이것을 다루기를 굉장히 기대해 왔습니다. 학수고대 완전 하셨다. 학수고대 해왔죠. 여러분 10월은 무슨 계절입니까? 10월 하면 옥토버 페스트? 맥주? 독일인이요? 부산 사람으로서 10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비프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후, 드디어. 부산국제영화제. 줄여서 부국제? 아니면 BIFF, 비프로 부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입니다. 부산 자체 컨텐츠. 그렇지. 부산인으로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긴 좀 힘들잖아. 특히 또 이제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빅 이벤트고 부산에 있으면 그거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시즌만 되면 이제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각지에서 영화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그냥 모든 벽이나
뭐 영상 판넬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한 것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냥. 난리가 나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외지인들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존나 많고 뭐 그런 정도. 네네네 그렇죠. 그 외지인이라고 하면 여기선 이제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 서울지 분들 뭐 기타 다른 지역 분들 부산말을 안 쓰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쵸. 오는 계절이고 이 부국제가 영화의 전당이 위치한 센텀시티가 중심지거든요. 이게 펼쳐지는 곳이. 그래서 이 시즌에 센텀시티에 가면 백화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센텀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인데 거기에 이제 낮에 가면은 영화제 시즌 안에 거기 가면은 뭐 거의 외국이에요. 스타벅스 간다? 외국인들 사이에 나 혼자 한국인 이런 상황도 왕왕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들뜨는 그런 계절, 그런 이벤트이다. 그 부국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주연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부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엮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우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고 안 엮이고 싶어도 이제 억지로 엮어 맞아. 나를. 이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가 센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뭐 정우성 왔다, 뭐 조인성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보러 이제 야자를 째고 막 가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갔다 오면 막 얘기를 하는 게 누구 얼굴이 진짜 조망만하더라. 송지효 진짜 예쁘더라. 막 오만 얘기를 막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근데 저는 막 영화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제가 여성 퀴어 콘텐츠는 또 이제 의리로 다 이제 가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운동으로서 소비를 하다 보니 약간 뭐랄까 그 대학원생이 어떤 한 그 과제에만 통달한 것처럼 제가 여성 퀴어 관련 콘텐츠는 이제 약간 그 계보를 계속 잇고 오는 놓지 않는 계보의 끈을 놓지 않는 그냥 그 정도이고 막 제가 뭐 영화 자체에 뭐 눈이 보는 눈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오타쿠적인 기질은 없는. 좁고 깊게 파는 게 오타쿠입니다. 방금 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성 퀴어 영화의 계보를 따라왔다 이런 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좋았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러면 충분하지 뭐. 근데 뭐 이제 비평서를 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오타쿠들은 이제 트위터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점이 좋았고 이 부분을 추천하고 여러분이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포스터는 미리 신청하고 어쩌고 여러분 포토카드를 꼭 이걸 해야 이런 게 저 기준의 어떤 이제 네네. 영화인 시네필 이런 느낌이죠. 라이트한 영화 팬으로서 즐기셨다. 그렇죠. 부산인이라서 막 그것도 안 됐을 수도 있어. 사실 다른 지역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영화의 전당 가서 영화 보고 영화 그 제 시즌에 가서 보고 아니더라도 뭐 영화의 전당에서만 올라가는 영화 있다더라. 그럼 가서 보고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라이트하죠. 그냥 배경으로서 어쨌든 존재하는 거니까 이 축제 자체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그 자장 안에서 나름 즐기신 편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나 생활을 그래도 즐긴 편. 뭐 다른 지역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는 굉장히 잘 즐긴 편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산인 치고는 그냥 이제 라이트하게 부산에 있는 영화 초돌이들이 보기에는 부국제 좀 더 즐겨야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걸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주변에 지하다님 같은 꼭 이제 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또 가서 이제 영화 2시간 보고 이제 이야기 5시간 하는 재미. 술자리에서 이제 6시간 하는 그런 재미로 갔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지하다님은 영화에 또 한 그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 시네필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시네필의 자기 부정은 유명하지만 시네필들은 절대 자신을 시네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래놓고 GV 가면 손 들고 막 질문한다고. 아니야. 저는 솔직히 영화를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봤다거나 그러니까 아까 주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저도 굉장히 그냥 취향껏 보는 편이고. 네. 근데 제가 10몇 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10몇 년 전입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네, 경력인데요. 아, 네. 당시 이제 대학교 휴학 중이었고, 네, 뭔가 그런 대규모 축제나 행사 같은데, 대외 활동 아니요, 대외 활동. 그렇지. 대외 활동 한 줄 남겨보고자 지원했던 거고, 영화제 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전엔.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되면은 그 안에서 되게 섹션이 여러 개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뭐 이제 굿즈 판매하는 친구들도 있고, 티켓 부스에서 티켓 파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벤트나 홍보 같은 거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꽃 야외 상영장 출신입니다. 예, 여러분 야외 상영장 지금 다들 영화의 전당에서 이게 지붕이 온전한 그 쾌적한 공간에서 야외 상영을 즐기시죠. 네. 제가 자봉할 때 라떼는 요트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이제 그냥 요트 경기장 그 요트 정박해 놓는 앞에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옛날 시네마테크 있던데 아세요? 시네마테크 가서 그 여고괴담 2번째 이야기 봤었다고. 그 시네마테크랑 이제 그 요트 정박지 사이에 엄청 큰 광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플라스틱 의자를 쫙 깔고 미친. 유럽 어디서 뭐 빌려온 대형 야외 스크린을 설치를 해요. 해서 거기서 이제 보는겨. 하늘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거나 이러면 관객들한테 우비를 나눠줍니다. 그럼 관객들 또 그 우비를 아무 때나 버립니다. 진짜 낭만적이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새벽까지 남아서 쓰레기 줍고 의자 정리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파트에 있었고. 진짜 개 낭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 참여했던 차회인가 차차회쯤에 영화의 전당으로 야외 상영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은근히 이 자봉 동기들 사이에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귀한 경험을 하셨군요. 네. 당시는 진짜 쓰레기 같은 경험이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로 시작해서 쓰레기로 끝나는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네. 뭐 잠도 진짜 많이 못 자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자봉을 하면서 자봉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뭐 대부분이 영화광인 거예요. 영화를 진짜 좋아해서 영화 팬이고 혹은 뭐 작은 범주로는 배우 팬이고 이래서 그런 배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우리 그 쓰레기 청소 다 하고 남아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그 대기실에서 술을 까먹는단 말이죠. 네. 재밌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남아가지고 몇십 명 남아가지고 술 까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영화제 스태프분들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영화제 얘기도 듣고 거기 이제 자봉하는 분들의 이제 각자의 영화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이랑도 연락을 계속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뭐 신작 영화 나오거나 볼만한 영화 나오면은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면서 영화를 좀 이래저래 많이 보게 됐고 영화제 자체에 대한 애정도 확실히 생겨가지고 그렇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다녔죠. 혼자든 그 친구들이랑 다니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최소 5편은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화제 상영 기간에. 최소 5편은 보고 제가 그 취업 직전에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았을 때는 그 영화제 기간 동안 20몇 편을 예매를 해서 제가 센텀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때는 현장 발매란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우리가 피켓팅에 은근히 많이 피켓팅이거든요. 영화제 이제 화제작들 특히 GV라고 게스트 비짓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대 인사하거나 Q&A 타임 갖는 그런
상영 타임에는 이제 진짜 표들이 엄청나게 빨리 팔립니다. 근데 그중에 20%인가 10%인가 아무튼 일부를 남겨놨다가 현장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선착순으로 상영 당일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제가 인터넷 예매에서 패배했으면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현피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날 이렇게 옹골차게 딱 잘 차려입고 노숙을 합니다. 와. 네, 노숙을 합니다. 미쳤다. 거기 이제 영화의 전당에 그 비프 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현장 판매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화제작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전날 저녁밥 먹고 네. 거기 다 줄을 섭니다. 앉아 있어요. 거의 뭐 애플 신상 발매일 이런 느낌으로 쭉 줄을 서서 거기서 막 이제 진짜 줄이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과자 까먹고 아니 이런데 시네필이 아니라고? 아니. 완전 얼리 어답터 아니야. 아니요. 그 한때 잠깐 진짜 많이 볼 때 그렇게 미쳐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짓을 했었는데 아마 근데 그것이 올해인가는 없을 거예요. 예전 얼마 전에 없어졌나 아무튼 그 현장 발매하는 게 그 현장 판매표를 팔지 않게 돼서 이제 전부 다 100%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접근성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아무튼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긴 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볼 정도로 되게 열심히 다녔던 기간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도 지윤님처럼 여성 영화, 퀴어 영화, 여성 퀴어 영화 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이것을 찾아내서 보고 이게 딱 잭팟이 터졌을 때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희열. 변탱겨. 맞췄다. 내가 맞췄어. 너희 뭐 상상도 못했겠지만 나는 이걸 맞춰서 봤다. 그리고 여기에 상영되는 영화들이 월드 프리미어나 뭐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라고 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거나 아니면 자국 외 외국에 공개되는 게 처음이거나 아니면 아예 세계 전체에서 처음 공개되는 그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되는 영화도 있거든요. 완전 최초 공개. 완전 거네요. 최초 공개.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상업적으로 개봉 전에 편집 중인 단계에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가지고 배급사를 잘 만나서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해도 내가 봤던 거랑 다른 버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런 한정판적인 그 느낌이 또 미치게 사람들을 하네. 미치게 하는 거죠. 또 미치네 또.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유명 영화 감독이나 배우가 나오는 그 프리미어 판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노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난 못 기다리겠다 이거지. 정식 개봉할 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평소엔 접하기 힘든 국가의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이런 쪽의 영화들을 상영을 하는데 그 안에 또 굉장히 보석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다시는 한국에 그것이 상영되지 않아. 그런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티켓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상영작 소개가 쫙 적혀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게 뜨면 이제 그것을 꼼꼼히 정독하고 어느 것이 여성 퀴어 여성 묻은 영화일 것인가를 예측해서 이제 맞췄을 때 그 쾌감이 야 내가 세계 최초다. 이거 너희 못 봤지? 나는 맛봤다. 내가 최초 여성 퀴어 관객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런 성취감 이런 것도 느끼는 시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부국제를 즐기는 편이고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제 정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 할 방송이 거기서 착안한 방송입니다. 예. 네. 국내 방송. 그러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이 발표가 됐어요.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시간표까지 포함해서 올라와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티켓 카탈로그 그 상영작이 전부 소개되어 있는 책자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 일 안 하고 뭐하노? 사실 저는 오늘쯤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 줄 알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휴방한 김에 그 책자를 입수해서 좀 더 꼼꼼하게 네. 궁예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 뭐 홈페이지 한 개 한 개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겨.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영화 상영작 목록을 보고 이제 어떤 것이 퀴어적인 영화일 것인가, 어떤 것이 여성 퀴어들을 미치게 하는 영화일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점지해서 네. 한번 도전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이제 대략적으로 그걸 점지를 하고 다음 저희 녹음 때 만약에 카탈로그가 나온다면 이제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차피 내용이 카탈로그에 실려 있는 거랑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같긴 하거든요. 네. 이 가독성의 차이긴 한데, 네, 한번 두고 보죠. 제가 오늘 만약에 언급하지 못한 것 중에 촉이 오는 게, 뒤늦게 촉이 오는 게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조금 알려드리는 것으로. 근데 오늘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늦게 들으시는 분은 아마 좀 얼탱없는 상황이실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가는 주에 예매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개폐막식이 9월 20일 수요일에 예매가 풀리고, 그 일반 상영작은 9월 22일 금요일.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때 들으시지 않았다면 피 보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퀴어 영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밤샌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밤샌 영화가 뭐였냐면 아델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한국에 처음 공개될 때 아델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던 건가요? 네네. 아델의 이야기 1, 2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직 배급사가 결정이 안 됐나, 아무튼 한제가 결정이 아직 안 된 시점에서 이미 해외 영화제에서 화제가 되었던 퀴어, 여성 퀴어 영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빨리 나가거든요. 진짜 그게 딱 예매창이 딱 열려서 딱 들어가면서 좌석을 딱 찍으면 이미 판매된 좌석입니다. 거의 뭐 아이돌 티켓팅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늦게 들으셨다? 이미 저희가 언급할 정도의 느낌이 있는 영화들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아주 이게 시간대가 엉망진창인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패배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제 그 뭐 트위터나 비프 게시판 이런 데서 취소표 찾게 되는 취소표 국어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네. 근데 지하다님의 오늘 그 점지 예언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 2년 전인가 작년인가 그때 에올 했을 때도 지하다님이 꼭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에올도 그게 아마 한국에선 첫 공개였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래서 거기 이제 시노베는 그게 여러분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영작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상영작 검색해 보면 해시태그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영화가 대충 어떤 게 묻은 영화다라는 게 표시된 게 뭐 이제 인권, 노동, 여성 뭐 이런 게 적혀 있고, 이 진짜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건데 LGBTQ도 생겼어요. 그래서 퀴어 영화를 이제 좀 속아내기가 편해졌단 말이죠. 대놓고 퀴어 영화다 하는 것들은 예전에 이런 것도 없어서 전부 다 읽어봤어야 했어. 세상 좋아졌다. 그러니까. 근데 에올은 LGBTQ 그러니까 퀴어 해시태그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붙어 있지 않고 뭐 다른 해시태그들이 붙어 있었고, 그건 정말 이제 신업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소개글을 다 읽어보고 거기 이제 레즈비언 딸 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된 게 작품 안에서 뭐 얼마나 나올지는 그게 얼마나 드러나는 것일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도박해보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딸 아니고 레즈비언 딸 이렇게 언급될 정도면, 그것도 레즈비언 딸과의 갈등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거든. 이거는 이거다. 와, 이건 완전 뭐 고고학자 아닙니까? 이렇게 발굴을 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퀴어 영화제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대단하다 진짜. 그런 것도 에올도 그렇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좀 통탄할 만한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진짜 괜찮은 여성 퀴어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죠? 상가일레의 여름. 모릅니다.
이라고 요게 몇 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만 상영된 작품입니다. 국내 개봉이 되지 않았어요. 네. 리투아니아 영화거든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 리투아니아 영화인데 이건 진짜 당시 보신 분들만 화제가 되고. 그렇죠. 안타깝게도 아마 아마존 프라임인가에서 영화 자막으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배급은 되지 않았다. 네. 괜찮은 영화들이 이렇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임하셔야 후회가 어떻게 해도 후회는 남을 건데 그나마 후회가 적게 남으실 것이다. 네,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네, 부산국제영화제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들을 훑어보고 요거 하는 것들을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둥. 일단 그러면 그 제가 뭐 아까 소개글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보고 감을 잡거나 아니면 스틸컷이나 트레일러 같은 게 이거 싶은 사진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미지가. 그러고 본 것 중에서도 조금 좀 적중률이 좀 높았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총체적인 어떤 제공된 정보들을 다 활용하셔서 네. 궁예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감을 다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어떤 내 안의 예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 좀 자유롭게 다 이걸저걸 다 파악해야 된다. 육감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제 육감까지 쓰셔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카탈로그는 없지만 공식 상영작 요 메뉴에 들어가면은 네. 작품 검색, 해시태그 작품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LGBTQ+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나이스. 네,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좀 목적으로 제일 목적으로 삼으시고 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우선적으로. 네네네. 이거는 어쨌든 이 비프 프로그래머들이 이 영화를 갖고 오면서 그치. 이 딱지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 프로그래머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LGBTQ+ 영화다. 그러니까. 라고 일단 자기네들이 공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책임을 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건 책임 소지가 분명한 약간 보장된 목록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요것들 중에 이제 흥미가 가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예매를 하시면 될 거고 네. 이 중에서도 이제 님이 끌리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끌리시는 게 있을 건데 아주 높은 확률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갈망합니다. 네. 그래 이번에 그 지금 있죠. 네네, 이거 한 개씩 좀 언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성 키어인 거를 먼저 소개하고 그 뒤로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키어로 추정되는 영화. 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작품들이 모두 다 여성 퀴어 영화. 성공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뢰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네. 저도 이제 보고 이제 지뢰임을 보고 이제 깨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뭐 한 80% 정도는 그래도 보장하지 않을까. 네. 수치를 말하지 말자. 그럴까? 아무튼. 그래서 그 해시태그 LGBTQ+에 있는 것 중에 역시 단연 기대작은 이겁니다. 녹야. 그린 나이트. 그린 나이트입니다. 네. 라이트 아니고 그린 나이트. 네. 누가 나오죠? 이게 지금 판빙빙이랑 이주영이 나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미 끝입니다. 끝. 작살입니다.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이 둘이 같은 한 화면에 나온다고? 라인업이 일단 아무리 우리를 배신해도 이미 배신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단 미적인 영상미 일단 보장되는 것 확실하고 이 노기아에 붙어있는 해시태그들을 보면 LGBTQ+가 붙어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행 로드무비, 범죄 폭력, 심리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릴러, 여성, 분노 복수, 인권 노동 사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미쳤다. 네. 이거는 재미없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틸컷이 있는데 스틸컷이 이미 겁나 미쳤다. 입맛이 싹 도는. 일단 판빙빙이 오토바이를 이제 헬멧을 쓰고 몰고 있는데 그 뒷좌석에 탄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이주영이다. 그것도 녹색 그 머리를 하고 그렇다. 염색 머리 탈색 머리를 하고 지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주영이다. 둘 다 지금 눈망울이 또 지금 장난이 아니다. 네, 지금 거리를 하염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 여행 로드무비라는 또 키워드가 주 키워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시놉시스를 좀 읽어볼게요. 네. 인천항 여객터미널 검색대에서 일하는 진샤는 어느 날 묘하게 시선을 끄는 초록머리 여자를 만난다. 아, 그게 이주영인 거죠? 진샤가 그러니까 판빙빙인 거죠. 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진샤는 마약 밀매상 화교 동의 애인이자 운반책인 초록머리와 함께 모험에 뛰어들기로 한다. 근데 초록머리는 이름이 없나? 자꾸 초록머리로 나와. 처음에는 이제 이 초록머리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점점 관심이 생기면 너 이름 뭐냐? 누구야? 이렇게 그때부터 소중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 이름이 초록머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일단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설정이 이 공동의 적이 설정이 그렇죠. 되어 있네요. 깔끔하네요. 유구한 그 여성 서사에 나오는 폭력 남편, 네, 도망치고 싶은 남편, 죽이고 싶은 남편. 네, 캐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델마 루이스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는 맛있는 맛이지 않나. 고전에 가깝다. 이 어떻게든 이 여성이 새로운 삶으로 탈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딱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딱 깔아놓고 이제 그 새로운 삶 여자와 함께한다. 그런 전개로 가는 네. 나이스. 네, 그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자유분방한 초록머리는 자꾸 멈춰서려는 진샤를 이끌어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한다. 거의 뭐 아가씨죠. 네. 사춘기 소녀의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을 그린 데뷔작 희미한 여름으로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에 초청되어 피프레시상을 수상했던 한슈아이 감독은 두 번째 장편으로 여성 로드무비를 택했다. 판빙빙과 이주영 두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 경제적 빈곤과 성폭력에 노출된 두 여성의 연대기를 매력적으로 그려내었다. 노기아는 2023 베를린 영화제 파노라마 부분에 초청되었다. 라고 하고 네. 감독이 감독님이 한슈아이 감독님이 이제 밑에 사진이 있는데 네. 굉장히 네. 예. 한슈아이 감독이 중국 감독이죠. 네, 중국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시네요. 중국의 변형준 거지. 근데 과언이 아니네요. 아니 근데 지금 뭐지? 선글라스 끼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저거. 예. 저거 한 거는 약간 한채웅 같다. 약간 운동하시는 분 같은 느낌. 예. 근데 일단 감독님 관상도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 증폭시킨다. 근데 감독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야망갑니다. 어떤 점에서요?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필요한 정신이죠. 성공을 위한. 아니 여성 로드무비인데 판빙빙이랑 이주영 그리고 둘 다 상처받고 거리를 내달리는 이거는 그냥 빨리 상을 타고 싶다는 거지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좋은 작품이길 바래요. 일단 이것까지 봐서는 이게 등장하는 배우나 감독님이나 이 스토리 대충 소개돼 있는 거 요거까지만 봐서는 이게 진짜 명작일지 걸작일지 아니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망쳐놓으면 더 분노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기대를 충족을 해야 될 것이다. 기대치의 천장을 때려야 유리 천장을 깨야 돼.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든 그것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아무튼 이번 비프의 가장 기대작이 아닐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 쪽에서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 상영됐었다고 했잖아요. 베를린 영화제 선정됐을 때도 좀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주영 판빙빙 화제가 되지 않기 뭐라고 해야 되나?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합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떠들썩했던 게 좀 기억이 남아서 아마 여성 퀴어 분들이 이 영화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면 이제 뭐 거의 번개. 그렇죠. 거기서 모임하겠지 또 서로 야루고 또. 평화롭게 영화를 봅시다. 네. 근데 가면은 이런 기대작인 퀴어 영화 이게 상영관에 들어가면은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레즈 클럽 느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건 되게 연령층도 다양해요. 되게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분들부터 그 진짜 할머니 정도로 보이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와서 즐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여성들과 함께 여성 퀴어 영화를 즐기는 또 재미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얻으실 수 있다. 네. 근데 꼭 희한한 아저씨들도 꼭 한 명씩 있어. 아, 그렇죠. 특히 GV 때 항상 첫 질문 누가 합니까? 아저씨들이 합니다. 진짜 눈치 없는 아저씨나 혹은 영화를 공부하는 남성 영화 학도가 무슨 과 몇 학번인지 꼭 밝히고 네. 질문을 하는. 네. 그래 항상 영화 잘 봤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퀴어 영화 자기가 선택해서 봐놓고 퀴어인지 아닌지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둘이서 어쩌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꼭 물어보는 눈치 없는 새끼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맞아요. 물을 흐리는 역할을 맨 처음에 하는 그들이 저는 정말로 싫고 네. 사람들 존나 째려보는데도 모르고. 아니죠. 그런 시선을 즐기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고 네, 먹금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맞아. 이제 그래서 좀 관록 있는 진행자분들은 네 하고 짧게 답변 치고 이제 바로 다음 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GV는 잘 참여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죠? 저는 일단 거기서 느낀 어떤 감상이나 이런 거를 거기 창작자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배우든 감독이든 네네. 어쨌든 그걸 표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건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과 맞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오히려 그 의미가 납작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의미 부여를 내가 엄청나게 했으면 사실은 그런 의미까지 넣진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또 식는 게 있고 그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그걸 또 굉장히 또 의도를 한 것처럼 또 얘기하면 또 짜식는 게 있어요. 엄청 그 자아가 비대함을 알아챘을 때. 뭐 그렇게까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모먼트가 있어서 그래서 GV는 영화를 보고 나면 대충 GV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조금 예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물어볼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거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빨리 GV를 참석 안 하고 빨리 나와버린 때도 있어요. 특히 단편 영화 상영 모먼트 때 좀 그런데 단편 영화가 이제 이 영화제에서 보통 단편 영화를 서너 편씩 모아가지고 묶어서 상영하고 이후에 GV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편 영화에서 뭔가 감독이 어떤 전하려는 메시지나 감독이래. 그 관중들이 받아들여서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빠았고 그게 이제 내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면 이제 여기서 오갈 말이 결국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듣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거대한 혐오의 장에 본인을 던지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 정신건강과 저의 귀중한 시간을 위해서 빨리 집에 가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네. 해서 GV는 저는 되게 관람하는 입장으로 끝까지 임하는 편이에요. 있는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서. 인간 군상을 구경하기 나는 위해. 이렇게 봤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GV 현장에서 보통 이 영화가 최초 공개거나 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감독과 배우들의 그 긴장하고 설레하는 그 모습이 좋아요. 너무 좀 변태 같은데 이 얘기하고 나니까 네. 그냥 그런 분위기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공기가 좋아서 있는 편입니다. 제가 벌새 프리미어 때도 부국제에서 벌새를 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배우랑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GV 하다가 펑펑 우셨어요. 진짜 재밌었겠다. 볼만했겠다. 굉장히 엠넷 같은 느낌인데 아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각자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울컥하셔가지고 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같이 하는 게 또 영화랑 연결되면서도 영화 외적으로 되게 좋았다.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보는 편이고 GV에 사실 참여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또 이제 뭐 순수하게 했지만 누군가에게 빠은 질문, 상처받는 질문이 되는 것도 싫고 저의 그 자아를 거기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저도 한번 해봤더니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뭐 나중에 네이버 리뷰 이런 데 쓰면 돼요. 굳이 거기서 창작자들과 직접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해석은 우리 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또 GV를 오픈 채팅으로 하고 한때 코로나가 그쵸. 극심했을 시기에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독들이 질문을 골라서 읽어주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편이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끼리 말로 티키타카 하는 게 재밌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내용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질을 생각했을 때는 그 점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영화가 훌륭하고 관객까지 훌륭하긴 또 힘들어요. 둘 중 하나는 엉망진창이기 마련이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총체적으로 기대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와, 굉장히 명언입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기대작. 제목에 블루가 들어가네요. 네. A Song Blue. 네. 네. 상영작 이름은 블루송이고요. 네. 요거는 해시태그가 어떤 게 붙어 있냐고 하면 가족, 아동, LGBTQ+, 사랑, 연애, 로맨스, 성장, 영화, 청춘, 여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청래라는 거지 한마디로. 아주 딱 간결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중국 영화고 요즘 중국이 굉장히 분발하네요. 이쪽으로 조금 이제 선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무브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선점해버리면 또 힘들지. 일단 한번 스티커스를 볼게요. 네. 어떤 두 청소년 여성이 네. 누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여성은 한 여성을 보고 다른 한 여성을 보고 있고 다른 한 여성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지금 침대잖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저분이 그 백합은 힘들어인가? 백합은 힘들어? 그 웹드라마 백합 뭐지? 그분 닮은 것 같아요. 그 킹덤에도 나온 그 사람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대세는 백합? 대세는 백합. 백합은 힘들어 뭔데? 힘들긴 합니다만은 대세는 백합이라고요. 네, 대세는 백합에 나온 그분 뭐지? 약간 닮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 배우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누군지 알겠지. 그래서 또 이제 블루송이라는 제목에 또 걸맞게 약간 블루톤으로 그죠? 또 이거 또 노렸네. 가장 갖다불 이거 노렸네. 블루 레즈비언의 색이다. 아니 왜 근데 어쩌다가 언제부터 블루가 레즈비언의 색이 된 거죠? 모르겠는데 네 어울리긴 합니다. 이 뭔가 그런 여성 키워드의 서사와 파란색이랑 게 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하다님도 파란색 옷 입으셨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너무 그렇게 지적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아무튼 네 이것도 한번 소개글 읽어볼게요. 네. 2010년대 초 중국 하얼빈 15살 시에는 의사인 엄마가 1년간 아프리카로 일하러 가면서 소원하게 지내온 아빠와 함께 살게 된다.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는 시엔의 예상은 아빠의 작은 사진관에서 매력적인 밍메이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름이었다. 그거네요. 이 또 계절 하나의 여성 한 명 이렇게 계절 하나의 여성 한 명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아로색인다면 네네네. 그게 영화죠. 여성 성정 드라마인 블루송은 다른 여성에 대한 10대 소녀의 낭만적 열정과 아련한 향수의 정서로 가득하다. 시엔의 조용하고 외로운 세계에 강렬한 밍메이가 들어온 것처럼 아쿠아마린 블루로 채워진 영화의 톤은 밍메이가 프레임에 들어올 때마다 강렬한 붉은색 악센트를 찍으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에헤이. 영화에서 사진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데 사진은 추억을 담는 장소일 뿐 아니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매혹과 갈망, 감추어진 감정을 담는 렌즈이기도 하다. 또 레즈비언 영화 특징이 한쪽이 꼭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그렇게 찍습니다. 병입니다, 병. 어떻게든 이거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무튼 그 순간을 자꾸 어떤 프레임에 담고 싶어해요. 변태입니다, 변태. 네. 그리고 그것을 빙자해서 계속 상대를 지켜보고 싶어해요. 네. 이 음습함의 전통을 잇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음침. 네. 그 감독님은 껑즈한이라는 분인데 96년생이세요. 베이징 출생에. 그렇군요. 그래서 장편 영화는
별로 많이 연출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장편 데뷔작이네요.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까지 됐답니다. 이 영화가. 이분도 굉장히 빨리 성공하고 싶으신 타입인가 보다. 근데 퀴어 영화가 진짜 뭐 아니면 도어 아닌가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아니면 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일반 영화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영화 1 독에 걸류신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퀴어 영화라고 하면은 일단 야 퀴어 묻었단다, 가서 무 보자 이렇게 우리가 가서 또 암냠냠 먹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라는 점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50%가 아니냐. 뭐 아니면 도가 50대 50이라는 전제 아래. 그렇죠. 그래서 네, 이분의 어쨌든 장편 데뷔작이라고 하고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기대가 되면서도 네,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기대의 방향성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들을 이런 영화들이 조금 지쳐있긴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좀 동의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첫사랑, 네네네. 그리고 몽환. 네, 여름이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그냥 약간 슬프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리는. 절대 안 이루어지죠. 네. 네. 뭐 누가 전화 가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 이게 참 일단. 네. 또 이런 영화의 특징은 또 질질 끕니다. 자기의 감정에 그렇죠. 이제 취해 있고 충분히 배설해야 되기 때문에 관객도 그 시간 속에 머물러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약간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을 자꾸 만들어내죠. 네. 그리고 이런 영화는 높은 확률로 제가 이거 좀 궁예를 해보자면 수영할 거예요. 수영장이 나오거나 뭐 누군가 수영을 할 것 같아요. 물에 대한 메타포가 또 나와야 되니까. 또 이제 푸른색하고 이제 여름의 이미지 그리고 청래 이러면 무조건 수영하거든요. 뭐 호수를 가든 학교 수영장을 가든 수영을 할 것 같아요. 물에 잠겨 있어야 된다. 네네네네. 그럴 것 같으네요. 붉은색, 푸른색.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지금 이게 스틸컷을 좀 큰 버전을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이 푸른색 옷을 입었네요. 요 대비로 뭔가 이제 이 관계를 설명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뻔하지만 어쨌든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욕하려고 해도 봐야 되고 욕을 해도 봐야지.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이겁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외면할 정도로 제가 냉혈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키스씬이 있냐 없냐 이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은근히 중화계 영화 중에 그 괜찮은 퀴어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콩, 대만, 중국 쪽에서 제작된 여성 퀴어 영화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인식이 좋은 편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영화이기도 해서 요거는 챙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매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화 정말 빨리 나가니까 여러분 이런 영화를 맨 앞에 두고 예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솔리드 바이 더 시라는 영화고 타이 영화고 타일랜드 죄송합니다. 타이 아니고 타이 영화이고 여기 붙어 있는 해시태그는 LGBTQ+ 여행 로드무비 사랑 연애 로맨스 여성 인권 노동 사회 예술 예술가 이렇게 다 있네요.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은 것 같은데. 퀴어 영화 약간 그 어떤 정석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이게 다 갖춰져 있고 삶이네요, 삶. 그래서 이 키워드 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소개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소개글 말씀드리기 전에 스틸컷을 보면 이렇게 조금 히잡일까요? 뭐라고 해야 스카프라고 해야 될까? 한 분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단머부네요. 지금 체크 셔츠를 입었고 탈색 머리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눈빛이 아주 꼬롬하죠. 지금 완전 단발 머리 붙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앞에 있는 조금 전통
의상에 가까운 여성을 네. 아주 꼬름한 눈으로 보고 네, 있고 눈으로 핥고 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약간 앞에 있는 여성은 이제 수주분들 눈을 깔고 있어요. 아, 그리고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네. 그런 형상. 그리고 배경은 어촌 마을처럼 보이고요. 네. 그래서 소개글을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굉장히 네. 네, 좋네요. 네. 태국 남부의 작은 마을 침식되어가는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공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다. 아, 배경부터 굉장히 음기가 가득한. 네. 그래서 솔리드 바이 더 씨인가 봐요. 인공 구조물들이 이제 해변에 이렇게 막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곳에 시각예술가 폰이 새로운 미술 전시회 개막을 위해 찾아온다. 숙소를 안내해준 샤티는 그녀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갖기 시작한다. 에헤이. 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동성관계를 금지하는 전통적인 배경에 샤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샤티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네,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아, 굉장히 요소들이 많네요. 보니까 네. 이제 환상의 나라도 나오고 자아 성찰도 해야 되고 전통사회도 나오고 미대생도 나오는데 이게 심지어 어촌 마을에서 벌어진다는 게 네, 그것도 침식되어가는 해변의 어촌 마을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다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은 걱정되는? 네. 하지만 타이 영화 그리고 타이 여성 퀴어 영화 이거 아마 국내에서 정식 개봉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서 봐야 된다. 이게 뭐 쓰든 맵든 간에 일단은 먹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모르지. 먹어보기 전에는. 정말 또 놓쳐버린다면 이제 영영 후회할 그런 띵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래알처럼 영영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침식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진 여성과 이제 현대 여성 도시에서 온 예술하는 여성 간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 갈등 이런 걸 그린 것 같고 그 배경이 이제 어떤 이런 어촌 마을이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환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같은데 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감독은 파티판 분타리라는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염이나 콧수염이 있거든요. 약간 김조한 풍의 네,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남자 감독이 어떻게 연출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백합물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참 뭐 아니면 도거든요. 진짜 그쵸? 찐 변태 혹은 완전 감성 변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약간 그 소위 말한 메일 게이즈 때문에 여성 퀴어 당사자로서는 이것을 보다가 약간 지뢰 밟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그룹도 이제 남자가 프로듀싱해서 오히려 이거 약간 심장이 쫄리는데 오히려 맛있다 이럴 때가 있고 역시 남자가 해서 그런가 진짜 개빠았다 이렇게 두 개로 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도 굉장히 감성적이거나 완전 감성 변태라서 아니면은 진짜 그냥 변태라서 퇴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어느 쪽일지는 역시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욕을 하더라도 봐야 욕을 하지. 네, 그래서 저는 챙겨볼 듯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좀 굵직굵직한 여성 퀴어 영화로서는 이렇게 세 작품들을 소개를 해봤고 실제로는 이 LGBTQ+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영화는 총 10편이고 그 작품들은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성 퀴어물도 있고요. 트랜스젠더를 다룬 영화도 있고 뭐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희는 일단 관심사가 이쪽이라 가지고 일단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제목만 한번 언급을 해보죠. 그럴까요? 네. 가족의 탄생. 이거는 약간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이제 위주로 진행되는 스토리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미얀마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온 지 2달이 된 피오는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지만 동성과의 로맨스를 꿈꾼다. 그래서 폭래프 다리 앞에서 관능적인 댄서와 함께 자유롭게 춤을 추지만 트라우마와 욕망은 덧치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 남성 키워물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얀마를 떠나서 이제 파리로 도망친 어떤 남성 청년이 동성과의 로맨스를 꿈꾸며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뭐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죠. 네,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잉글리시맨 인 뉴욕 그런 감성과 예. 네, 그리고 게이 그리고 몸 무용이니까 몸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지금 스틸컷에 살색이 좀 보이거든요. 살색이 많이 보이거든요. 주로 벗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남성 키워물 찾으시는 분들 요거 챙겨 보시면 네, 어떨지. 좋을 네, 것 같다. 네, 그리고 도이보이. 네,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 노트를 봤는데 동성애라기보다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그런 배경이 많아서 동성애 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소재가 들어간 건 맞아요. 뭐 마사지 방이라든지 뭐 퀴어인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이랑 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동성애를 하는 건지 정상적인 동성애 아니면 뭔가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건지 사고를 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인간군상을 다루고 있는 건지. 네. 아무튼 어쨌든 좀 불안한 게이 물. 네. 요것도 태국 영화네요. 타일랜드. 네. 아무튼 뭔가 재밌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릴 건 사라의 순환이라는 영화고, 요번 비프의 인도네시아 작품이 아예 좀 전면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영화의 르네상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요것은 오랫동안 도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트랜스젠더 여성 사라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순환인 것이에요. 네, 그렇죠. 사라가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잘 나가는 여성으로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 뭐 당연히 사라가 도망쳤던 곳이니까 다 개빠았겠죠. 그래서 낯설게 변한 시골 마을은 더욱 보수화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기억상실증으로 그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한다. 진짜 순환이 거듭되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이 섬세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희생, 트라우마, 가족, 화해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총체적 난국에 처한 사라의 순환 진짜. 사라를 얼마나 힘들게 할 건가. 전 사실 퀴어 영화의 순환이 전면적으로 이제 다루어지는 거는 이제 슬슬 보기 괴롭긴 하거든요. 약간 근데 제목부터 순환이라서 벌써 순환이야 지금. 사실 이거 정식 제목 그냥 사라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서 사라의 순환. 이게 사라가 어떤 것을 겪을지를 미리 약간 알러트를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도 순환이었던 거야. 보기에도 순환이었던 거야. 이거. 이 작품이 근데 좀 독특한 게 해시태그에 종교 심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종교 관련한 어떤 보수적인 어떤 마을이니까 거기에 어떤 토속 종교나 이런 것이 좀 스토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뭐 유령이라도 나오는 건지. 또 심령 이러니까 지하더님이 굉장히 싹 꽂히셨네요. 지금. 이런 음습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순환은 싫어요. 그래서 사라의 순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소개드릴 영화는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영화고 제목은 야생화가 꽃피는 이고 여기 붙어있는 해시태그에도 종교 심령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영화들의 종교 심령 태그가 붙은 영화들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LGBTQ 쪽에만 이게 붙은 걸까요? 모르겠는데 이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일상적이지 않을까. 소재로서도 아무래도 다뤄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소개 글을 읽어보자면 아디트야는 힌두교 아슈람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정신적인 지도자인 그루 바구스를 모시는 개인 비서다. 그는 새로 들어온 순진한 수련생에게 감정이 끌리지만 힘과 권위를 위시한 착취 구조에는 무력하다. 이 약간 사회 고발적인 조직 고발적인 그런 영화이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남성들끼리의 로맨스 이런 게 좀 드러나는 모양이네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군대 안에서의 동성애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네. 이게 어떤 구루를 중심으로
종교 수련 단체 이런 안에서 그거의 인도네시아 버전. 그러네. 이게 또 약간 권력 관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구루의 개인 비서가 새로운 순진한 수련생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하니까 네 위험한 스멜이 납니다. 위험한 스멜이 나고 이것도 네 살색이 많으네요.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빡빡머리를 하고 혹은 터번을 쓰고 네. 윗옷을 벗고 네. 수행을 하고 있네요. 백허그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네. 도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니다. 마지막 아니다. 우먼 오브. 네. 원제는 우먼 오브 점점점. 네. 이것도 트랜스젠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아빠예요. 아빠였는데 이제 엄마가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 네. 요 조금 프로그램 노트를 읽어드리자면 그 작은 마을에서 반평생을 안제이로 살아온 아니엘라는 그 안제이가 남성일 때 이름인 것 같네요. 안제이로 살아온 아니엘라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이의 가장이자 평범한 사모님처럼 보인다. 그러나 안제이의 인생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과 아내가 애써 외면해온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중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지 않아졌거나 그런 것 같네요. 비밀과 거짓? 아 이제 비밀과 거짓. 약간 지친다. 비밀과 거짓도. 비밀과 거짓, 순환 이런 거 좀 네. 공개와 진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근데 퀴어 영화라는 게 되게 스릴러적인 요소로 이용되기 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화하기에 어떤 반전 요소, 그쵸. 아니면 서사, 어떤 극복해야 할 어떤 거. 그러니까 난제. 이게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그 공산당이랑 싸우는 그런 영화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사회랑 탈냉전 싸우니까. 시대에 이제 싸울 공산당이 없으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싸우는 거. 약간 그런 맥락에서 요런 우리 각자의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피로감은 느껴지긴 하는데 그것도 근데 되게 그런 소재나 감정을 딱 잡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엄청 잘 만들어내는 영화들도 여전히 많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보게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걸 보는 것 자체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걸 다루는 영화가 많지도 않았잖아요. 맞아. 이젠 전면에 다루니까. 이런 해시태그도 없었다고. 맞아, 이런 해시태그가 없었다고. 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인도네시아 영화인데 춤추는 컬러라는 제목입니다. 디카는 이름이 디카네. 디카는 감수성이 조금 특별한 청소년이다. 감수성이 조금 특별한 청소년. 네, 이것을 이제 퀴어 청소년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으로 쓴다는 게 흥미롭네요. 일단 부모님은 이런 아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상적에 이렇게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의식을 치르려고 한다. 이맘을 불러 진이를 쫓아내는데 성공한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 이거는 근데 굉장히 모호하네요. 소개 자체가. 청소년 게이물인지도 잘 모르겠고 논바물이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네. 여기 이 영화에 달려있는 해시태그는 LGBTQ+, 성장영화 청춘, 코미디 유머 블랙 코미디 풍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스틸컷을 봐도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유추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단편인가 봐요. 15분이네요, 러닝타임이. 해서 이거는 아마 제가 단편 영화는 그 묶음으로 아마 상영이 될 거예요. 요거 한 개만 이렇게 하지 않고. 하여튼. 네. 그러면 일단은 LGBTQ+ 해시태그가 붙은 작품들은 쭉 다 살펴봤고요. 네.
저희 쉬고 와서 LGBTQ 플러스 태그가 안 붙어 있는데 이거 조금 수상한데 싶은 그런 작품들을 좀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삭 빠른 지하다가 또 무엇을 찾아왔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홍예당의 임박한 행사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말의 퀴어, 김현 시인, 김현 작가님의 호시절이라는 작품으로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홍예당 서면 아지트에서 일말의 퀴어 독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김현 작가님은 저희 홍예당을 팔로우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말의 퀴어 독서 모임을 한다고 올렸더니 네, 스토리에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작가님도 주목하는 독서 모임. 네, 아마 시집이라서 좀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네,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집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해석도 좀 다양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랜만에 문학이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추석 날 29일에 추석 모임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거의 뭐 이제 연례 행사처럼 되어가고 있는 홍예당 명절 모임. 그렇죠. 중요하죠. 네. 명절 때 이제 갈 곳 없는 퀴어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우리끼리 노는 그런 또 시간을 갖지 않을까. 네. 네, 요거는 일단 하시는 것만 알고 있고 시작하는 시간만 알고 계시다면은 뭐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오셔도 되고 중간에 가셔도 되고. 네, 뭐 끝까지 계셔도 되고. 네네네. 서로의 이제 명절 맞이 안부를 나누면서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홍예글방 시즌 2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쫄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막바지 끝이 머지않았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앞에 전반부에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인한 LGBTQ 플러스 작품을 이제 어떨 것인가 소개와 네, 저희 생각을 나눠봤고요. 이후부터 말씀드릴 거는 공식적으로 LGBTQ 플러스를 다룬 작품이라고 영화제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작품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게 소개글을 프로그램 노트를 좀 읽다 보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네,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작품들을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 그렇죠. 뭐 성소자가 꼭 인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떤 감정선을 보고 이것은 퀴어적인 감정이다. 우리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그렇지. 그러면 퀴어 영화로 싹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궁예해보는 시간. 네네. 궁예입니다. 어디까지나. 본격 궁예.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본인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네. 그 예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요것은 왜 제가 LGBTQ 딱지가 안 붙었는지 너무 의문인 작품이거든요. 의아할 정도로. 네, 이건 뭐 전면적으로 LGBTQ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심지어 독서 모임도 했었어요. 아, 홍예당에서? 네, 동명의 책을 네. 읽었었어요. 네,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딸에 대하여입니다. 네, 저는 이거 영화로 나온지 몰랐는데 네.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네요. 요 프로그램 노트를 좀 읽어보면 독립한 딸이 경제적인 문제로 엄마의 집으로 들어온다. 동성 연인 레인과 함께. 엄마는 혼란스럽다. 아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LGBTQ 플러스 딱지가 안 붙을 수가 있지? 아, 근데 이게 제가 소설도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읽은 퀴어들의 반응이 약간 이거는 기만인데? 아, 네, 그러니까, 원작부터가 조금 네, 이게, 전면에 다루진 않았군요. 네, 그 엄마의 입장에서 쓰이는 건데 그 딸내미가 어쨌든 퀴어고 동성 연인이고 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봐도 그 엄마 집에 얹혀 사는 딸과 연인이 너무 민폐인 거야. 아,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공감은 안 되는. 그러니까 엄마 성소자 부모가 읽기에는 좋은데 네. 퀴어 당사자들이 읽기에는 퀴어가 너무 민폐인 그런 소재라서 민폐라서 약간 괴로운. 네, 그래서 괴로워서 뺐나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런 정도로 고려를 해서 그 딱지를 붙이는지 몰랐네요. 해서 이건 러닝타임 106분짜리고 이미랑이라는 감독님께서 네, 연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챙겨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원작 소설을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훈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영화나 다른 매체로 이게 재해석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민폐라고 생각한 부분이 좀 다듬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에 어떤 설득력을 더해주는 어떤 서사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모녀가 나오는 서사를 싫어하지 않고 저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퀴어 여성 딸이 나오니까 네 이것은 챙겨볼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다. 네 다음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추락의 해부라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아 제목이 내 취향이야. 아 이런 약간 시적인 제목 좋아하시나 봐요. 네. 추락의 해부. 네, 일단 스틸컷이 누군가 추락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마 이 추락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제 뭐 진상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요곳에서 제가 조금 싶었던 부분은 이게 어떤 그 남편이 눈더미에서 사체로 발견된 어떤 여성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괜찮아. 그래서 이게 사고냐 자살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탕웨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거랑 비슷하네. 첫 번째 살인이랄까 첫 번째 사망과 흡사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뭐 탕웨이가 죽였니 자살이니 그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이제 남편이 당하니까 그 아내가 기소돼가지고 법정에서 뭐 이것저것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찰서 안 가고 법정으로 가네? 법정으로 바로 갔네요. 네, 갔는데 이제 그 범죄로 추정되는 어떤 그 사건보다 이 여성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속성들, 독립적인 여성, 양성애자, 문학적 성공, 양성애자. 네, 이렇게 캐릭터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LGBTQ 딱지는 붙어 있지 않거든요. 뭐 물론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제 경험상 프로그램 노트에 어떤 캐릭터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하면 완전 배경적인 요소로 쓰이진 않는다. 좀 그래도 핵심 요소기 때문에 요 짧은 프로그램 노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혹은 내연녀랑 합작해서 죽인 작품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 범죄 가능성 중에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해서 이제 그 아들만이 이 여주인공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목격한 진실은 무엇인가. 네, 거기에 다가서는 그런 영화라고 하네요. 일단 스릴러, 서스펜스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네, 요런 영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양성애자 주인공이 나온다. 네, 그 부분도 네,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성 감독의 영화네요. 그럼 뭐 괜찮지. 요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2023년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라니까 뭐 어느 정도 비평단에 좋은 평가도 얻은 작품 같으니까 봐도 후회하진 않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런 것 중에서도 이상한 거 많지만. 그치. 뭐 대본이 좋은 거라니까. 저 저번에 그 뭐지? 분노의 삼각형인가? 슬픔의 삼각형인가? 슬픔의 삼각형? 네, 그것도 황금종려상 작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의 올해의 영화. 오, 진짜 그 제가 정도로? 뽑은 올해의 영화였어서 이 추락의 해부도 약간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은 소울메이트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요거 그 제목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여기 중화권 쪽에서 제작된 소설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뭐 대만 영화인가요? 대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으로는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제 두 여성의 우정인지 사랑인지를 그렸는데 뭐 어쨌든 우정입니다. 깊은 우정인데 굉장히 뭔가 영상미적으로 퀴어 베이팅이 싹 된, 그러니까 캡처를 잘 찍어 놓으면은 싹 퀴어물로 이제 위장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서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또 이제 한국 버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한국어로 로컬라이징이 되면서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설정들이 바뀌었을지 네, 그런 것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한국화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조금 없는 편. 왜냐하면 오히려 더 헤테로스러워지고 조금 더 괴로워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한국 이게 너무 배경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빠음이 확 드러날 거니까. 맞아요. 이거 일단 프로그램 노트 조금 읽어드리면 네. 1998년 제주로 전학 간 미소는 하은을 제주? 만난다. 제주. 너무 한국스럽네. 또 일단 제주 배경이에요. 네.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 두 여성이 네, 여러 가지 장면을 만들어낼까요? 그럼 제주 사투리 쓰나? 모르겠다. 한쪽이 제주 그렇겠네. 토박이겠네요. 그러니까 둘은 전혀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치 잃어버린 영혼의 반쪽을 만난 듯 친밀해진다. 네. 너 육지로 갈 거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던 두 사람도 예고된 운명 같은 균열을 피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극 서사긴 한데 여성 서사 좋아하시면 뭐 꼭 퀴어를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을 수도 아닐 수도. 근데 난 두 여성 사이에 남자가 끼는 게 네. 그렇게 싫더라.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는 못 되고 소울메이트까지는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소울메이트라는 게 어떤 연인 관계보다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표현이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역설적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디메이트는 못 된다는 거잖아. 그냥 소울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 그거에 못 미치는 어떤 관계에 그치도록 이제 딱 설정을 한다. 그렇죠. 헤테로 중심 서사에서는. 그것이 아쉬운데 여기서 좀 그래도 반전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근데 반전을 보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독은. 그런가? 네. 아는 감독이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는 분인데. 저도 모르는 분인데. 초면입니다. 네네, 초면인데, 근데 뭐 조금 여기 조금 희망적인 멘트가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민용근 감독은 삼각관계보다 미소와 하은의 운명에 포커스를 맞추며 단단한 여성 서사를 구축했다. 삼각관계에서 조금 아웃포커싱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아웃포커싱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이 여성 서사를 어떻게 재구성을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건 또 역시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사 백합물까지는 가겠다. 이걸 선언한 느낌인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고난은 예상되어 있는 바 해서 요 두 여주는 김다미님, 전소니님이 김다미님이라고요? 네, 그리고 전소니님이 맡으셨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 스티커를 보니까
아이 얼굴 합 재밌다. 네, 얼굴 합은 일단 합격입니다. 아 이거는 이거 캡처만 하더라도 이거는 좀 된다. 청래, 유사 청래 좋아하시는 분들, 심지어 제주도 와 이거는 챙겨봐야죠. 야 이거는 조금 그러네. 아 좀 구미가 당기시나 봐요. 약간 갑자기 당기네요. 네, 요것도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또 무쌍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대로 지금 저희 방송 녹음할 때마다 님의 소나무식. 어떤 무쌍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일그러진 어떤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그런 애정이 계속 드러나는 게 아주 흥미롭다. 네. 그래서 요것도 뭐 나름대로 저도 챙겨볼 듯합니다. 네, 가면은 다 이제 벽장 키워드 잔뜩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부터 좀 설명드릴 거는 사실 요 앞에 말씀드린 요 작품들은 이거는 그냥 LGBTQ 플러스 딱지 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후부터 좀 설명드릴 거는 약간 퀴어 베이팅 되었거나 요것은 진짜 먹어봐야 아는 알게 될 듯한 그런 저사들이에요. 일단 애매모호한 공통점은 되게 미묘한 관계에 여성 둘이가 나온다.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감정의 교류가 벌어질지는 언급이 없다. 그렇죠.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들 결말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조금 베팅하는 기분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레드룸스라는 스릴러 영화인데요. 캐나다 작품이고요. 벌써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이미 스틸 컷이 레드합니다. 방이 빨간색이라는 거잖아. 레드룸스예요, 그것도. 방이 여러 개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게 켈리 앤은 연쇄살인범의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예 법정 근처에 살고 있는 여성이다. 약간 범죄 매니아신가 봐요. 켈리 앤이라는 분이 주인공이고요. 벌써 미친년이 나오네요.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하게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참석하는 다른 젊은 여성 방청객 클레멘타인을 만나게 된다. 이분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머물 곳이 없는 클레멘타인은 켈리 앤의 배려로 당분간 그녀의 아파트에 함께 지내게 된다. 레즈들은 늘 머물 곳이 없죠. 그리고 한쪽은 늘 머물 곳이 있어요. 그러게. 둘 다 머물 곳이 없진 않거든요. 장소유한테 싹 옮겨가는 그런 서사. 네. 그래서 지금 이 무작정 연쇄살인범을 응원하는 클레멘타인과는 달리 켈리 앤은 왜 이 재판에 집착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요 의도가 불분명한 두 사람이 연쇄살인범의 재판에서 자꾸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쪽이 한쪽 집에서 머물게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범죄 매니아인데 한쪽은 지금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왜 이 집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접근을 위한 접근이었을 수도 있어. 이건. 왜 이 집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집에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 양쪽 다 수상한 여성들. 이들이 이제 뭔가 감추고 있는 어떤 의도가 어쩌면 사랑인가? 스릴러인가? 거기에 둘 다일 수도 있죠. 네. 둘 다일 수도 있고 이것은 그래서 그 불확실한 부분, 모호한 부분 때문에 일단 꼽아봤고요. 네. 또 근데 이런 약간 공포물, 스릴러물 좋아하시지 않나요? 영화로서의 공포물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 번씩 보기는 봐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 영화가 그리는 어떤 공포 서사가 항상 끝이 저는 좀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막 팬은 아니에요. 오히려 괴담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운이 남는 게 오히려 이게 단편 영화라면은 얘기가 다를 것 같은 장편 영화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들은 막 엄청나게 사건이 계속 그 한 사건만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점점점 서서가 꼬여가고 마지막에 그냥 꽥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갑자기 평화를 찾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결론을 지어버리는 그 부분이 항상 제 마음에 잘 들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뭐 스릴러 공포 쪽이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퀴어물인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장르의 어떤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스릴러나 공포 서사에서 요런 좀 미묘한 두 여성의 관계가 그려진다? 그러면 조금
조금은 믿어보고 가도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키리에의 노래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네, 이게 그 히로세 스즈가 나오네요. 누구죠? 아, 모르시는구나. 누구신지. 네. 넘어갈게요 일단. 네. 네, 요거는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소녀 루카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죽은 언니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오사카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해낸 루카는 무작정 오사카까지 찾아가지만 루카를 염려하고 보살펴주려는 사람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고아원에 가게 된다. 네? 시간이 흘러 루카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키리에가 되고 우연히 키리에를 만난 옛 친구 이코는 키리에의 매니저가 되겠다고 자청한다. 키리에는 이코의 도움을 받아 가수로 성공할 것인가? 어쩌고저쩌고. 비긴 어게인. 그래서 상처받은 소녀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이 영화의 감독이 이와이 슌지입니다.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카의 감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감성 로맨스 뭐 요런 쪽인 것 같고 물론 남캐가 등장하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제가 요 트레일러를 잠깐 봤는데 이제 깔이 괜찮던데요? 깔이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트레일러 초반부에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키리에가 거리의 가수가 되잖아요. 키리에가 이게 거리에서 이게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젊은 여성이 보고 더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응원과 흥미가 섞인 그런 눈으로 보면서 이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제 비즈니스 동반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일본도 참 그런 퀴어 베이팅에 능하지 않습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새끼들 할 뻔했네. 악랄한 사람들이고 네. 일단 여기 스틸컷도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뭐 그렇거든요. 네, 뭐 예, 흔한 일본 청춘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대를 또 하게 되는 좀 미묘하긴 합니다. 이 적극 추천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건덕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좀 제기해보는 정도. 네. 근데 전체적인 영화 깔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냥 그냥 영화로서 네. 보니까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기본이라고 하면 어떤 음악 영화로서의 그 뭐라 해야 되지? 퀴어 영화들 보면은 기본은 안 됐는데 그냥 퀴어 서사인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헤테로물리라고 한들 영화로서의 깔은 일단 있고 거기에 퀴어 베이팅이 더해져서 어쨌든 이제 그림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고 이제 화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큰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퀴어 영화들 보고 나면 진짜 개빡치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네. 영화로서 작품성은 어쨌든 보장된 그런 느낌. 그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런 이유에서 이 영화를 찾으시는 분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괜찮아 라는 한국 영화고요. 네, 이곳은 이제 어떤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게 되는데 그 이제 혼자 남겨졌잖아요. 네. 그 이제 소녀에게 이제 세상 함께 살벌하지만 이 소녀가 생각보다 강하고 밝고 씩씩하대요. 쏘아대는 입담이며 저돌적인 근성이며 어디 내놓아도 살아남을 기세. 퀴어하다. 잡초 같은 여성. 굴하지 않는 퀴어의 근성. 근데 이 친구가 또 한국 무용을 하나 봐요. 네, 한국 무용을 하는데 밀린 집세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과하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예술단에 숨어 생활하다 깐깐하기로 이름난 예술단 감독 설아에게 들키게 된다. 네. 또 이런 사람한테 들키면 또 싹 감싸주지. 하지만 둘은 서서히 가까워진다. 네. 어떤 식으로 가까워질까?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가씨처럼 같이 목욕을 한다는 걸까? 네. 그리고 여기 뭐 줄줄줄줄 나온 손석구 씨도 나오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괜찮아. 손석구보러 사람들 많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많이는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개에 보면 소녀들의 세밀한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포착해낸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조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우리 별거 아닌 거에 네. 많은 걸 걸어야 된다. 이런 것에 걸어야 여러분 하나가 터지는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 삶을 걸어야 되잖아. 10개 보면은 한 개는 터지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하다님의 삶이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약간 짐작이 가능한 부분. 아니, 즐거운 삶이었어. 아.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감독분이 제작하셨고 네. 네. 그래서 약간 코미디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청춘 코미디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좀 찾아봐도 좋으시지 않을까. 네, 발랄한 저는 굉장히 호. 네, 이때까지 들었을 때.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다. 네, 네, 괜찮네요. 영재는 It's OK입니다. It's okay. It's okay.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발레리나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네, 요것은 어떤 여성이 전종서님이 네, 전종선인가 박유린님이 나오는데 네. 그 전종선님이 어떤 연기하시는 어떤 여성인지 어떤 여성인가 네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발레를 하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죽어서 네. 그 친구의 죽음을 야기시킨 걸로 추정된 어떤 범죄자를 쫓는데 남자를 근데 이 쫓는 여성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독보적인 실력을 지닌 경원 출신 전종서님이 네 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액션 스릴러 경호팀이야? 액션 스릴러 폭력 네. 범죄 뭐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 친구의 복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나쁘게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직접 복수를 실행하는 여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저씨인데 그게 여자 버전이고 전종서님이다. 원빈 대신 전종서다. 뭔가 조금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게. 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일단 한번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종서다. 누가 죽어야 그렇게 복수를 할까? 그렇지. 적어도 애인이나 엄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친구라고 하니까 무슨 친구일까? 단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네, 뭐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네. 이런 어쨌든 어떤 여자 사람 친구든 여자 친구든 간에 강력한 동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었는지 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다 조지러 나서는 여성 액션이 볼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 죽었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겠지. 전사들이 그러게요. 그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해서 네, 약간 길복순 느낌일까나? 최근에 본 것들 중에서는. 근데 뭐 전종서님 워낙 연기를 잘 하시고 이번이 그러니까. 원톱으로 액션을 펼치는 그런 영화니까 퀄리티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네,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 세기말의 사랑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영재가 뭔가요? 미즈 아포칼립스. 미즈? 아포칼립스. 요거는 2000년을 눈앞에 둔 세기말에 이 주인공에게 붙여진 못된 별명도 세기말이래요. 짝사랑하던 사람이 유부남이었는데 그 사람이 공금횡령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방임한 즉 본인도 덩달아 감옥 신세를 지게 되는데 출소를 하니까 그 짝사랑하던 남자 그 유부남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부남의 아내가 찾아와서 빚을 갚겠다고 한 거예요. 출소를 딱 했는데 그 오야붕이야 뭐야. 내가 짝사랑했던 유부남의 아내가 와서 타라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유진은 그러니까 그 아내는 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영미가 그런 유진에게 돈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 둘은 어쩌다 같이 살게 된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팍폭하지만 시종일관 쾌활하고 시원하며 박력 넘친다. 네, 해서 이 두 여성이 또 이상한 사건의 전개로 같이 살게 되는 영화고 아까 제가 트레일러를 잠깐 봤는데 네 제법 도발적이더구만요. 그 트레일러를 보니까
확실히 그 두 여성 간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네. 있는 중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별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여성과의 관계가 네. 뭔가 있는 것 같아는 보입니다. 아니, 목욕을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같이 있기 위해서 그 서사를 엄청나게 부여하는데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퀴어는 두 여성이 같이 있는데 이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퀴어는. 그치, 원래 이유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네. 헤테로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여성만 세상에 이제 남기 위해 둘만 남기 위해서는 뭔가 전사가 엄청 많이 필요한 게 약간 그래 보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네요. 구구절절해 네. 보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이건 뭐 그치. 영화가 짜임새가 이상하니 개연성이 없니 감정선을 못 따라가겠니 픽질성이 없니 뭐 이렇게 할까봐 막 그런 걸 엄청 많이 부여한 거에 비해서 알맹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약간 드는 조금 네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확실한 트레일러로 봤을 땐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유사 아가씨다. 약간 아가씨스러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챙겨 볼 것 같습니다. 이 세기말의 사랑. 네, 이것도 여성 감독님이 연출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하이라이팅한 작품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네. 지하다님의 깔끔한 큐레이션. 진짜. 요 중에 진짜 겁나 엄청난 망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책임은 아니란 점 미리 말씀드리고, 네, 전적으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투자 책임은 다 이제 개인에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어쨌든 지하다님이 소개하신 것 중에 좀 구미가 땡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어쨌든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오랜 시간의 노하우와 그리고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 먹는 게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빅데이터? 제가 10여 년간 이제 이런 영화들만 그러니까 부국제를 전 거의 퀴어 여성 영화제로 혼자 즐겨온 사람으로서 네. 그러면서 이제 찾아다니고 한 경험에서 나온 빅데이터들이 제 몸, 제 뇌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어쨌든 골라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만족스러운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저의 직관력과 여러분의 직관력이 합쳐져서 고르게 되는 영화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고 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언급한 영화들 최대한 예매 전쟁에 뛰어들어 보고 최대한 많이 챙겨본 다음에 그 후기에 대해서 네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좀 알맹이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그럼요. 진짜 시골집 키웠지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걸 들으시고 이 영화도 뭔가 냄새가 나는데 쥐하다가 언급을 안 했다 하는 영화가 있으면은 댓글로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수요일에 개폐막식 어워즈 행사 티켓팅이 잡혀있고 22일 금요일에 일반 상영작 예매 스케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것을 놓치면 이제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바쁘다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 듣자마자 바로 그거 나 보려고 집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좀 수상하던데 이건 왜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오늘 좀 여성 퀴어로 의심되는 또는 여성 퀴어 영화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퀴어를 다룬 그런 작품들인 거 그리고 으로 추정되는 거 그런 것 중에 언급 안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영관에서 만나겠습니다. 인사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댓글 읽기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화 우리가 쉬었으니까 32회 변방 퀴언일의 기쁨과 슬픔 이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리님 이것저것 다 하는 홍예당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모리님 편 자두착즙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카모메 식당 고등학생 때 봤었는데 히읗히읗 저도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모미님? 마스크 걸 보셨어요? 모리님이겠지? 네. 네. 모리님 뭔가 사람이 아니라 식물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드립 장난 아닌데? 근데 뭔가 설득력 있는 표현이다. 네, 근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더 웃기. 맞아요. 네. 홍예당이 더더욱 번창하기를 돈 벌어서 화분 1000개 가자.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농원을 하나 차리셔야겠네 이 정도면. 그러네. 이거는 시외로 가야 되는 교회로 가야 네, 되는. 진짜 엄청난 땅이 부동산이 필요한 일이네요. 화분 1000개는. 네. 댓글 감사합니다. 카모메 식당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만 안 봤나 봐. 약간 게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인가 봐. 아, 몰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도 한번 볼게요. 네네네. 네. 그리고 고지식 박사님이 본인이 출연한 방송에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등판을 하셨네요. 네. 네. 두 분만 믿고 나갔는데 역시나 든든하게 잘 녹음하고 왔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하고 웃는 표정을 또 웃음. 식물처럼 지어주셨습니다. 저희야말로 네. 사실 막 와서 막 댔잖아 우리가. 맞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꼿꼿하게 모리님답게 고지식 박사님답게 진짜. 당황하지 않고 잘 녹음하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름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던데 나는. 네, 저는 그래서 여러 번 들었어요. 은근 웃긴 거야. 그래서 진짜 웃긴 사람이야. 진짜 이상하고 웃긴 이상한 날의 앨리스 같은 사람이야. 네. 그리고 또 세나라님이 엄청 긴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리님 유머를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모리를 읽어버리신 모리님. 네. 일본어로 숲이란 뜻이니까 숲을 읽어버리신 모리님. 말된다. 저는 식물 습성에 딱 반대로 해주다 죽이기 전문이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모리님이 위대하게만 보이네요. 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죠. 그쵸, 세상에. 네. 그나마 방송 듣고 정신 차려서 다이소에서 흙 사왔습니다. 말라 죽고 있는 다육이 삽목해 주려고요. 다 죽기 전에 흙봉다리를 뜯어야 할 텐데. 지금 뜯으러 가세요. 지금 뜯었을까? 내가 봤을 때 안 뜯었을 것 같아. 아직 안 뜯으셔서 지금 빨리 뜯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개 소시민을 무려 게스트로 초청해 주시다니 너무 영광되어요. 저는 지극히 텍스트 지향적인 인간이라 댓글로만 떠들 수 있답니다. 하하 점점점. 그럼 다음에는 그냥 글로 모셔보는 걸로? 그러면 AI 스피커가 말해주는 건가요? 글로 이제 두드려 주시면 이제 옆에서 읽어드리는 걸로 시리가. 아니면 사전 질문을 주면은 그분이 적어주시고 우리가 읽는 걸로. 거의 뭐 베일에 쌓인 듀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스탠딩 에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네네네. 아무튼 플러스 지은님이 제 내면에 불꽃이 있다고 하셔서 흠칫 놀랐어요. 옛날에 잠시 조이 어플 이용할 때 프로필에 내면의 열정이라고 썼다가 그때 만난 애인한테 3년 동안 놀림받은 게 생각이 나네요. 메타 인지 능력이 높았던 걸까요? 크크. 내면의 열정이셨군요. 네. 저한테 싹 들키셨죠. 네. 내면의 불꽃을. 네. 그런 여성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여성을 꿰뚫어 봅니다. 죄송합니다. 꿰뚫어봐서. 네네네. 네. 아무튼 결론은 홍예당 파이팅! 홍예당이 있어서 많이 행복합니다. 저희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정성어린 답글 달아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두부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방송 없나요? 이응실 이응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한테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김두부님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제가 방송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인이 되어서 싹 펑크를 냈네요.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는 올리긴 했는데 뭐 다른 공지를 친절하게 드리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점까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 김두부님은 어쨌든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매주 제때제때 챙겨 들어봐 주신다는 거니까 그쵸.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정말 좋은 청취자. 세다. 청취자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네네네. 네. 이번 주는 올라갑니다. 네, 이번 주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도록 결방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무튼 엄청난 방송을 해버렸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사실 저희가 쉬는 시간이 많았어서 좀
실제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2시간쯤 될까요? 네. 이걸 끝까지 들으신 분들 대단하시겠다. 대단하시겠다. 대단하신 분들이겠다. 네. 네. 하지만 뭐 이제 영화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챙겨드릴 만한 방송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대단하시겠다. 네, 다들 예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골지 키어찌였습니다. 안녕. 안녕.